진짜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 음식을, 내 진료를, 내 수업을 듣기만 하면 정말 무조건인데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학원 수업할 때 그랬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강의실에 아이들이 꽉 차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고3반도 만들고 고2반도 만들고 중등 아이들 들어오면 중등부 선생님도 고용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요. 음식점 할 때도 그랬어요. 만약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이렇게 줄 서라고 하고 이 정도 되면 나 2호점도 내고 3호점도 내고 계속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야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은 오늘 문의 전화 한 통도 안 왔던 그런 때가 있었죠. 사장님은 지금 어떠세요? 저는 자영업을 10년 하다 보니까 어디 상가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있나 습관처럼 보는데요. 옛날에는 이 습관이 저를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었어요. 분명 내 장사는 좀 안 되는데 같은 건물에 나랑 똑같은 업종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근처에 비슷한 업종이 잘 되는 경우를 보면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돌아가고 막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이런 온갖 가게를 보면서 어디가 잘 되나 하는 습관 덕분에 더 많은 마케팅 방법을 알게 됐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잘 되는 것만 잘 될까요? 저도 마케팅을 하지만 대부분 이 문제의 답을 모두 마케팅해 라고만 합니다.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요, 더욱더 유튜브도 하세요, 인스타도 하세요, 여러 개를 더 하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미 잘 되는 것을 운영하는 당사자한테 물어봐도요, 정확하게 답하기는커녕 저는 사진 이렇게 올리니까 문의 오던데요? 라는 정도의 형식적인 대답만 돌아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원인일 뿐이에요. 진짜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저도 그냥 마케팅만 했으면 유튜브 하세요. 제가 최근에 한 한의사분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매출 120% 오르던데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냥 마케팅을 한 사람이 아니고 뭐 학원부터 음식점, 프랜차이즈, 부동산, 분양대 행사,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간판 회사 하죠, 유튜브 하죠,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까지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답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매출이라는 게 사실 어떤 한 문장 혹은 또 어떤 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마케팅 대행만으로도 싱크대 공장부터 진짜 모든 전문직들, 그리고 아주 작은 프리랜서부터 또 매출 1000억대의 회사까지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바로 뭐냐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복리의 법칙입니다. 아마 은행에서 복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금을 은행에 며칠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겠죠. 그리고 그 이자를 통장에서 빼지 않고 계속 은행에 놔두면 그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죠. 이 이야기가 단순히 뭔가 경제학 공식 같지만 이거는 진짜 잘 되는 업체의 매출에만 적용되는 원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복리가 시작되려면 원금이 있어야겠죠? 근데 매출 시스템에서의 원금이라는 건 돈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내 상품, 내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고객의 양을 말합니다. 물론 처음 이 고객을 데리고 오는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은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는 차려만 놓으면 고객이 오던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진짜 둘러보세요. 나랑 똑같은 업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시작은 마케팅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보통은 딱 여기까지만 아시죠? 그래서 모두들 마케팅해라! 이 말 외에는 별다른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은요, 반드시 복리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처음에 고객이 얼마가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복리의 법칙이 내 가게에 있냐? 사실 이게 꾸준히 그리고 지금의 내 매출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리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이라고는 입소문이 나야 된다. 딱 요 정도인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고객이 복리로 늘어나야 돼요 라고 말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입소문이 나서 자연스럽게 다른 고객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입소문도 복리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가 좀 더 큰 복리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자동화
복리법칙이에요. 잘 되는 데가 왜 계속 잘 되냐? 자동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입소문도 자동으로 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 그러니까 아예 처음 고객이 내 가게에 알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다 자동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하지만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이미 유튜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유튜브에 병원 이름을 써놓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끝이에요. 아마 이것만 보면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꾸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허리가 아플 때 스트레칭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릴 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통증에 관련된 침 종류,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직접적으로 파는 그 제품에 관해서 상세 영상을 유튜브 홈 화면에 고정할 거예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는요, 무료 통증 예약 링크를 남겨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엔 스트레칭 영상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침 종류 상세 영상을 본 다음에 밑에 영상 하단에 링크를 발견하겠죠? 그러면 예약이 될 거예요. 이 예약한 분들한테는요, 또 뭐를 하냐면 자동으로 통증 종류별 치료법과 장소 안내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그렇게 기간이 지나다 보면 방문 전날이 다가오겠죠? 그럼 이때에는 자동으로 치료 순서 안내 메시지가 발송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 병원에 내원을 한 후에는요, 자동으로 이후에 유튜브에 관련 영상과 함께 재구매 유도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한 분들의 사연으로 다시 유튜브 영상을 올리죠.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은 또 당사자에게 다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문한 그분은 이미 구독을 해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내 영상이 뜨겠죠. 그럼 또 재구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싹 다 자동화입니다. 제가 중간에 그래서 계속 자동으로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어요. 일단 영상 대본은요, 저희가 다 써서 드리기 때문에 촬영만 하면 되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촬영조차도 기존에 있는 촬영본을 가지고 더빙을 뜨는 그런 자동화 방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실제 한의원에서 파는 침에 관련된 상세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한번 찍어 놓으면 그 뒤로는 고정으로 해놓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차가 뭐였죠? 영상 하단에 상담 예약 링크를 넣는 거였어요. 이 링크를 포함해서 이 이후에 모든 메시지 전송 절차는요, 모두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재구매하게 하는 과정까지도요. 이렇게까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고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시스템은 사실 한 번 만들어 두면요, 기존 고객을 재구매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오거든요. 심지어 처음보다 더 많은 고객을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유튜브 조회수는요, 쌓일수록 더 많은 사람한테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기도 쌓이겠죠? 그러면 올라갈 영상도 많고 신뢰도가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존 고객의 재방문율도 자연스럽게 구독을 통해서 영상이 주기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은 유튜브만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이건 꼭 유튜브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로드 손님부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모든 방식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자동화를 얼마나 세밀하게 처음부터 세팅해놓고 시작했느냐입니다. 매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하게 복리로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보통 대표님들한테 우리가 6개월 내에 매출 2배 올리기가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한 달에 30일 총 6개월이니까 6, 38, 180일 안에 매출을 2배 올려야 되네? 그러면 하루에 얼마 매출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매출은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복리로 오른다고 했어요. 아마 이거는 이제 사업을 최소 2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매출이 0원이어도요, 사실 내일 당장 어떠한 트리거로 인해서 매출은 갑자기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대행했던 업체들 중에서는 처음 2달 동안은 거의 매출이 없었는데 3달째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곳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동화 시스템이 완성되는 어떤 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영상도 몇 개 없죠? 후기도 없어요. 시스템도 불완전하다 보니까 매출이 더디게 오릅니다. 실제로 문의 오기 전에 떠나가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아지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겨요. 이게 유튜브로 얘기를 하자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영상이 걸리고요. 그럼 기존 영상들의 조회수가 같이 올라가고 또 그러면 당연히 구독자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구독자 중에 일부가 이제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방문 사례를 바탕으로 다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어때요? 후기가 쌓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이 구독자들한테 방문 후에도 주기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재방문율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어떻게 증가할까요? 당연하지만 단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10만원, 내일 1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복리로 갑자기 급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달에 내 병원을 새로 알게 된 10명 중에서 3명이 구독하고요. 그 중에 1명이 방문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 달에도 똑같이만 영상을 올려도 어때요? 새로운 시청자 10명은 계속 늘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첫 달에 구독한 3명 있죠? 그 사람들이 계속 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달에는 새로운 시청자 10명 중에서 똑같은 비율로 3명만 또 구독을 해도 구독자는 2배, 거의 6명이 늘어나게 돼요. 방문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구독자 3명 중에 1명이 또 재방문할 수 있고요. 또 남은 2명도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구독자 3명 중에서 1명이 또 방문을 하니까 최소 2명 이상이 방문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달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더 재밌어져요. 새로운 시청자가 기본 10명에 이제 유튜브가 제 영상을 더 많이 추천해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 15명 이상은 볼 거예요. 그러면 총 25명의 새로운 시청자가 생기죠. 그리고 거기에 기존 구독자 6명도 계속 볼 거고요. 이 25명의 새로운 시청자 중에서 5명이 또 구독을 했다면 총 구독자는 11명이 될 겁니다. 방문은 기존 구독자 중에서도 방문을 할 거고 새로운 구독자 중에서 방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 몇 명이 방문해요? 4명 이상이 방문이 되는 거죠. 제가 방금은 예시를 10명, 15명 정도로 들었지만 사실 실제로 마케팅을 하다 보면 이게 10명, 15명이 아니고요. 1000명, 10,000명대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이게 어떤 원리로 간다고요? 복리의 원리로 가기 때문에 이 처음에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자동화 복리 법칙이 적용이 되면 매달 새로운 시청자는 늘어나고요. 구독자는 쌓이게 되고 방문객은 자동으로 증가하면서 실제 매출이 복리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월별 목표를 정해놓고 자, 이번 달엔 500만원 늘리기, 다음 달엔 600만원 늘리기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성장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얼마나 빨리 매출이 올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탄탄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느냐입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치 복리 통장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자가 쌓이듯이 고객이 쌓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으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요. 전체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의원 자동화 시스템도 하루아침에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보통 6개월 정도 과정을 두는데 처음에는 유튜브 채널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처음에 올려보는 반응도를 보는 것만 하고요. 그 다음 한 달은 예약 시스템을 자동화할 거고 또 그 다음은 메시지 자동 발송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야지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내 업종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뭔지를 파악하세요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작은 걸 찾으려면 가장 많이 받는, 가장 자주 받는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한의원 유튜브를 채널을 처음에는 기획하고 영상을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볼 거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요. 허리 아플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두통이 있는데 이거 침으로 치료되나? 이런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인 질문이 시작입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컨텐츠가 되거든요. 이거는 꼭 유튜브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질문은요. 미리 해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고객이 할 만한 질문을 미리 오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예약 문자일 수도 있고요. 또 네이버 플레이스일 수도 있고 또 블로그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 상관이 없어요. 핵심은 뭐라고요? 고객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서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질문을 생각해 본 다음에 그걸 고객이 오기 전에 궁금한 걸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기존 고객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처음 방문한 손님이 어떤 경로로 오는지 또 어떤 걸 가장 궁금해하는지 재방문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재방문을 하는지 이런 관찰이 자동화 시스템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저희는 보통 이걸 홈페이지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완전히 세부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노트에 적어보는 정도, 그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입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하려다 보면요, 아예 시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영상 하나, 그냥 블로그 포스팅 하나, 아니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소식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거기서부터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년간 자영업을 해보고 또 다양한 업종을 마케팅을 해보다 보니까요, 정말 이런 시간들이 복리로 쌓여서 결국에 매출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더디게 보일지 모르더라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반드시 매출에 반영이 되실 겁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이게 매출에 반영이 돼서 꼭 제게 대행을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이 유튜브에서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구독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모든 자영업자분들 화이팅!